네, CBS 사랑방 이어지는 순서는 김백석의 다다익선입니다. 다문화, 다양성,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함께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 다문화 가정, 이주민 사역 현장 일선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김백석 목사님, 그리고 오늘은 손님을 한 분 더 모셨는데요. 임호숙 선교사님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CBS 사랑방이 개편을 맞아서 정오 한낮 12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오늘 처음 방송 듣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저도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되면서 두 분 처음 뵀거든요. 네, 개편 이후 첫 시간이니까 김 목사님 그리고 오늘 함께 오신 이모숙 선교사님 두 분 각자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백석 목사고요. 네,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라고 이름을 가지고 지금 사상 지역에서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들 그리고 이주민들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 사랑 또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모숙 선교사입니다. 저는 GFC 국제유학생센터를 부산대 학교 앞에서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의 유학 온 특별히 부산대 유학 온 석박사 유학생들과 함께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저희도 또 유학생활 또 한국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유학생 사역, 이주민 사역을 하고 계신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오늘은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역에 관해 말씀을 나눠보려고 모셨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2021년이었어요. 2021년 8월이었는데 우리 군의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 391명의 아프간인들이 구출됐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또 당시 아프가니스탄 상황 그리고 한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과정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아프간에 있는 미군 철수와 함께 또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한국 대사관 또 코이카 아프간 바그람 한국병원 등에서 한국 정부를 도우면서 협력 사업을 하던 뭐 의사, 간호사, 뭐 통역 이런 대부분 전문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 78가구 394명을 저희가 이제 미라클 작전으로 한국에 데리고 오면서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충북 진천에 있는 네. 인재교육원 뭐 그런 곳에서 일단 교육을 받았고요. 그 교육을 마친 이후에는 이제 특별히 우리 이제 경상도 우리 부산하고 인근한 이제 울산 동부 지역에 200명 가까이죠. 세대 수는 27세대 정도. 그러니까 27세대니까 거의 뭐 과반수 이상이 이제 학령 인구, 우리 자녀들이라 봐야 되죠. 네. 예, 그만큼 젊은 인원들이 지금 동부에 와서 왔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승희사님 그렇죠. 그 울산 동부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이 뭐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더더욱 이제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주는 우리 한국 사회 주는 이미지 자체가 신문 매체들을 통해서 뭐 탈레반이니 어떤 네. 테러리즘이니 이런 쪽으로 그런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저는 기억하기로는 사실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였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입국한 아프간 난민들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목사님 울산 동부 지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한국 생활은 또 잘 적응하고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때 저희 한국에 들어왔던 78가구는 사실 울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 인천 충북으로 흩어졌어요. 네. 특별히 이제 울산 지역에는 현대중공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가장 네. 많은 159명의 그 아프간 분들이 정착을 했고요. 특별히 이제 울산중공업에서 일하면서 울산중공업 그 사택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조건이 많이 좋았고 그래서 거주할 수 있는 또 안정된 집을 또 제공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열심히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또 가정을 꾸리고 또 가장 역할을 하고 또 자녀들은 또 한국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자녀들은 한국어도 굉장히 잘 해가지고 저희가 가면 주로 한국어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또 어머니 아버님들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어는 꾸준히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아이들도 졸업식도 있었죠. 네. 네. 그 제가 그 영상을 뉴스에 잠깐 봤는데 좀 놀랍더라고요. 네. 그 아이들이 한국말을 사실 불과 한 1년 정도밖에 네네.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한국말을 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에 좀 재질이 있나. 네. 근데 사실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언어 습득력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래 집단의 친구들과 또 어울려 지내려면은 언어가 소통이 잘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졸업식 소식도 전해졌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입학할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교가 아닌 외국인 학교에 수용을 하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이 한 해 동안 잘 적응해서 별탈 없이 졸업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처음에 그분들이 울산에 굉장히 좀 전체 울산 아프간 그 특별 기여자분들 중에 40% 정도 많은 분들이 울산에 오셨기 때문에 또 그 특별히 동구에 방어진 쪽에 또 기거하시고 또 초등학교도 한 학교에 집중해서 입학을 했기 때문에 조금 주민분들이 좀 염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뭐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진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좀 찬반에 대한 이런 의견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방문을 하면은 전혀 그런 분위기는 없고 지역 주민에 사시는 분들이 사는 건 다 똑같더라. 네, 그분들이나 우리나 구별이 없이 다 같이 이렇게 잘 어울려서 지내고 학생들도 친구 삼아서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또 한국 가정에 초대해서 아이들과 또 잘 적응하고 지역 주민들이 어떤 그런 불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사실 아이들이 어떻게 적응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할까 궁금했거든요. 그래도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고 또 잘 적응했다라는 소식이 참 반갑다라는 마음인데 이렇게 아프간 자녀뿐만 아니라 목사님 이주민 사역하면서 많이 보시잖아요. 이 아이들 학교 생활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이제 연령이 이제 어린 이제 유초등기의 아이들은 사실 좀 적응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습 자체도 좀 쉽고,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도 방과 후에 또 한글 집중 교육들을 또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또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 애를 많이 씁니다. 어쨌든 이주민들이 한국 와서 순조롭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한국어 교육부터 하는데. 이제 아프간 난민들 역시 이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는 이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에서도 이슬람 친구들하고 이제 일반 다문화 가정들하고 같이 있으면 제일 문제라기보다는 어려움이 이제 음식 문제가 어려워요. 왜 이슬람 친구들이 이제 특별히 뭐 우리 일반인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돼지고기는 금기된 음식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말하는 할랄 푸드 이런 이야기들. 또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그거 빼면 밑반찬 종류들, 나물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접해보지 못한 음식들이니까.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사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제 어머니가 이주 배경에 있는 그러니까 태어났으면서부터 한국 음식이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적응이 된 아이들인데 이 중도 입국된 이슬람 특별히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급식이 나왔을 때 아예 이제 거부를 한다든지 저희 센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저희 센터에서 저희 지역 아동센터를 이제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급식을 진행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먹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너희들 점심 먹고 왔냐 그러면 점심 안 먹어요, 애들이. 그리고 이제 학교 파하고 나면 2시 되면 집에 가서 자기 나라 음식을 엄마가 차려준 자기 나라 음식을 이제 또 배불리 먹는 거죠. 그럼 저희 센터에 와서 저녁밥 먹게 되면 이제
벌써 또 자기네들 음식으로 배가 불러놓으니까 또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럼 한국 음식 조금이라도 정하기 위해서 밥하고 김치 이제 한 조각씩 그래도 조금 먹어봐. 체험 형태로 먹어봐라. 이제 이렇게 하면 그거 이제 간신히 먹는 정도. 그래서 아프간 이쪽은 지금 뭐 상황이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참 그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저는 사실 문화나 가치관의 차이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우 관계에 있어서 잘 적응을 할까 이게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음식을 얘기를 하시니까 아 그렇지 음식이 있었구나 가장 큰 문제인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친구 관계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죠? 네. 학교에서 뭐 급식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들이 이제 메뉴 같은 것도 좀 신경 쓰시고 학생들이 좀 잘 먹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식사를 제때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 많이 조금 배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반 이제 반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걸로 초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서로 이해하고 학교에서도 조금 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난민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눠봐야 될 텐데요. 2018년 예멘 난민 사태에서도 그렇고요. 난민 수용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 가진 분들 많이 있거든요. 아프가니스탄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특별 기여자란 명칭을 부여해서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름을 달리한다고 사실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와 성도들만큼은 이들을 박대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마음 들거든요. 네, 사실 뭐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나그네고 또 난민이고 잠시 있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있어가지고 우리 아프간 난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난민이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도 사실 경제 난민이죠.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모두가 난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국경만 않는다 뿐이지 우리 한국 땅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 자체도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또는 거처를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또 난민이고. 그래서 그런 폭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 한국을 찾아 들어오는 난민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동등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 폭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이제 이 난민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제 특별히 이제 아프간 난민이라든지 또는 예멘 난민이라든지 시리아 난민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이들이 종교 가지고 있는 종교, 특별히 우리 이제 교회에서 바라보는 이슬람이 더구나 유럽에서 벌써 이 다문화의 실패, 유럽의 난민들, 유럽의 이 이주민들은 대부분이 이슬람들이다 보니 더더욱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협화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범들도 많고 사회적인 문제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어떤 해결을 가질까?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수수께끼로 우리한테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종교 문제. 이 종교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무슬림들의 한국 정착이 이슬람 확산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 많더라고요. 이주민 사역 일선에 계신 두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잠시 들었지만 선교사님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 좀 나눠주시죠. 저희 한국 사회에 좀 이슬람 포비아와 관련해서 또 할랄 지역, 뭐 할랄 지구 형성하는 것부터 해서 오랫동안 저희 좀 한국 교회에 좀 이슈화되고 그리고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이제 다문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인구 절벽과 함께 이제 저희가 좀 더 많은 나라 밖 사람들이 저희 나라에 와서 또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또 이슈들이 있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갈등, 뭐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그런 언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또 통합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지금 국내에 전체 무슬림 인구 수를 보면 저희가 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한 26만 명이고 불법 체류자들까지 하면 저희가 30만 명 정도로 추정을 네.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수가 한 2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10만 명이 한 26만 명이면 전체 한 조금 10% 정도 넘는 그런 상황인데 특별히 그분들이 저희도 뭐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저희도 대부분 이슬람 계통의 학생들인데 포교의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볼 때는 이제 그런 어떤 포교의 목적보다는 대부분 그분들이 이제 뭐 학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슬람 포비아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이슬람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두려움이나 그런 불안감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한국이 무슬림화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불안을 좀 많이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세속주의가 많은 저희 좀 한국이나 또 유럽에서 이슬람권의 어떤 그 신앙을 연습하면서 산다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음식 문제도 있고 또 기도처 문제도 있고 복장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무슬림들이 저희 한국 땅에서 사는 게 좀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슬람 확산이 이어지지 않은가 하는 거는 조금 이런 염려일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에서 국내에서 조금 이슬람 화되어가는 부분들이 또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포교 목적보단 현재는 학업이나 취업,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고자 오신 분들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조심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거기 나아가서 저는 늘 좀 무슬림들에 대해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걱정하는 것보다 이슬람들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슬람들이 한국 땅에 와서 뭐 한국 땅에 어떤 뭐 사회적인 불안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한국 땅에 무슨 이슬람적인 테러가 일어나는 그런 걱정보다는 오히려 우리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사랑의 타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 우리가 소극적으로 어차피 글로벌한 사회고 국제사회고 어떤 인구의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어떤 디아스포라적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상황이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뭐 동남아를 위시해서 또 이슬람까지 포함해서 한국 땅의 노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인구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차지하는 이번에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국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져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한국 교회도 그게 맞는 어떤 형태,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이 들어온 걸 막을 수 없다면 즐겨야 하고 어차피 또 우리가 이슬람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가는 선교사가 나가서 거기서 치러야 되는 코스트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우리 홈그라운드로 불러들이는 게 나아요. 네. 홈그라운드로 불러들여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이슬람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단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너무 직선적인 복음 뭐 이런 용어가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너무 우리가 1차원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이슬람들과 싸우지 않고 이슬람들을 우리가 감싸 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제적인 사랑의 타격을 해나가는 것들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하셔서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이분들 가운데 개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이게 사실 이 종교적인 부분은 바꾸는 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가운데 개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저분들에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어쩌면 교회에서는 그분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현실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개종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하나님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사역, 이주민 사역을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문화 이슬람뿐만 아니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시아 친구들도 종교적으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힌두교, 불교의 뿌리가 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슬람 친구들의 피에는 이슬람의 피가 흐를 것이고요. 네. 예, 힌두교 친구들의 뼈 속에는 힌두교의 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급하게 그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 그리고 단지 그 친구들에게 뭐 밥 한번 사고 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교회에 데려와서 그 친구들이 단시간 내에 무슨 세례를 주고 저는 그 점에서 조금 우리가 신중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조금 더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100여 년 만에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을 역사를 이룬 것은 굉장히 기독교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이런 부흥 모델을 우리 한국 다문화 사역 여기에다가 적응하기에는 저는 조금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고 믿고요. 그래서 이슬람도 마찬가지 지금 뭐 우리가 아프간 난민들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종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금 오늘 밤에도 당장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사역이 좀 더 겸손하게 외국인 우리 이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그 친구들 같이 우리가 친구가 되고 그 친구 같이 살아가는 한 형제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저도 다문화 사역을 하면서 제가 지원을 하지만 그 친구들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네. 얻는 것도 많고요. 그러는 중에 그야말로 신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하는 걸로 저는 믿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나는 우리 파키스탄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제가 뭐 생일 잔치라든지 또 자기들 그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이드 파티를 합니다. 네. 그럼 저보고 기도해라 그래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기도해라고. 그럼 제가 기도하고 나면 목사님 장로 계시라고 자기들도 이슬람 기도해요. 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제 여기 저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믿는 겁니다. 이슬람 가정을 방문하면 그 친구들 누가 아픈 친구가 있으면 저보고 목사님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친구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요. 네. 네,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네. 목사님 말씀처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네. 우리는 보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종교적인 접근보단 이제 앞서 저희가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 또 실제 현장 사역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울산의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 네. 울산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분들은 사실은 정부에서는 뭐 법무부나 이런 데서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통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또 동구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차원에서는 지금 경남 세계선교협의회나 네. 지역 교회들이 연합체로 해서 다사모라고 다문화 가정을 사랑하는 모임을 형성을 해서 중복되거나 또 경쟁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창구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모임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회원 교회나 또 회원 단체인 분들이 가서 몇 가정들하고 교제하면서 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관계를 맺고 또 뭐 예수전도단에서는 초기에는 저희가 좀 축구 사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이제 초등 저학년들 학생들 위주로 태권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간간히 저희가 뭐 10대 소녀들하고 이렇게 뭐 가방 만들기나 그림 그리기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이렇게 뭐 큰 프로그램 뭐 그들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대부분 세계선교협의회나 다사모 회원 교회에서 그렇게 방문하면서 관계 형성하면서 네. 꾸준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보면 이제 10대 소녀도 많고 소년들도 많아가지고 네. 조금 사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학생들 뭐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 또 장래에 대한 그런 지도라든지 그런 좀 멘토 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잠시 머물다 갈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웃이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조금 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체계적인 그런 뭐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그램들이 좀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프로그램이나 네. 이런 부분 이벤트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 이웃으로 네. 저희와 함께 계속 갈 분들이기 때문에 이벤트를 생각하면 네. 하고 행사를 생각하면 많이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네. 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분들 곁에서 이웃으로 또 일상생활 같이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들의 분명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사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런 피로도가 쌓이는 행사보다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이웃이 되어주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피부색으로 국적과 종교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다문화, 다종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방송 듣는 분들에게 하고픈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올해 개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시간에 다문화 한국의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아마 우리 뭐 알지 못하지만 병상에 계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기도할 거고요.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한 성도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네. 수요 기도회나 금조 기도회나 합심 기도회가 있을 때 꼭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예, 이주민들,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네, 꼭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그런 기도하는 중에 아마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거고요. 아, 네. 예,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자연스러운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또 자연스럽게 사랑의 액션으로 또 그게 또 발전될 거고요. 네. 예,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일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는 저희 주변에서 외국인 가정 또 다문화 가정 보는 것들이 참 일상이 되었는데요. 그분들에게 조금 뭔가를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올해는 꼭 우리 다문화 가정 또 외국인들과 한번 그 우정을 맺어보시는 것, 한번 친구를 한번 사귀어보는 것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또 많이 섬길 기회가 있지만 저희가 섬길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우정을 또 받고 또 섬김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친구 관계라는 것들이 보면은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또 우정을 나누고 함께 저희가 삶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참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유학생들 섬기지만 유학생들로부터 많은 그런 또 우정을 받고 또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올해는 기회가 되시면 꼭 우리 다문화 가정 또 외국인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숙제가 2개 생겼습니다. 예, 저부터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꼭 갖도록 하고요. 선교사님 말씀처럼 우정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숙제를 올 한해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라는 게 뭘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기쁜 소식의 본질은 과연 뭘까? 이주민, 난민 이슈에서 시작해서 다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불어 함께 그 답을 찾아가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도 그 여정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백석의 다다익선, 아가페 이주민 선교센터 김백석 목사님, 그리고 GFC 국제유학생센터 대표 이모숙 선교사님 2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